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에 미국 뉴욕 시장은 우리의 바람처럼 잘 올라가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며칠 만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나마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했는데 우리가 어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할 가능성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오늘은 가는 거냐? 가는 거냐? 네, 우리 노홍철 씨의 가는 거야가 좀 생각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제발 오늘은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올해 목표가 10,000명이었는데 올해 3,100명인데요. 요즘 유튜버들 숫자 늘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이제 얼굴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유튜브 숫자 늘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유튜브 하기 힘들어요. 1년 해봤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글 쓰고 방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들 뭐 20만 명, 30만 명 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해보니까 퀄리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퀄리티도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올린 제가 테슬라를 이렇게 분석해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테슬라를 어떻게 분석했나 또 제가 올린 여러 종목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했나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래프 가지고 찍찍하고 뭐 그래프로 가볍게 설명하고 그래프로 설명하면 너무 쉽죠. 뭐 기사 쪼가리 뭐 저도 마찬가지로 기사 쪼가리 넣고 뭐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도 뭐 하루 뷰 찍는 거 보면 2,000명, 3,000명, 4,000명 찍는 거 보면 퀄리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누가 먼저 좋을 때 시장을 점유하고 자기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싸움의 벽을 넘기가 참 힘들어요. 시장이 이미 꺾인 상태에서 특별하게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유튜브를 잘 만들어도 뚫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점 효과라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네, 선점 효과.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드네요. 유튜브로 뭔가를 해보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다. 생각보다도 피크를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YY로 7.3, 코어 CPI로 6.1, 뭐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후 전망도 지속적으로 하락 트렌드로 갈 거다. 이런 가능성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올랐는데 미국 시장은 여기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상태에서 나온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미국 시장은. 그러나 시장은 정중동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발표될 CPI, 그다음에 그 다음날 FOMC가 줄을 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오든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의 방점을 찍는다. 즉 이 말은 단기적으로 출렁출렁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장을 전망을 해봅니다. 네, 종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하는데 좀 차이는 있지만 다우는 1.4, 나스닥 0.97, S&P 1.27 이렇게 상승 마감을 우상향하는 아주 좋은 끝이 강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오늘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어제 많이 또 며칠간 지속적으로 터진 관계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FOMC와 CPI와 발표를 대기를 앞두고 이 모두가 생각보다는 좀 순하게 끝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기술적 반등의 기운까지 합쳐진 거죠.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2까지 하락을 했다.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다. 미시간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6.1까지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데에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암젠이라는 회사가 278억 달러의 호라이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호라이젠이라는 회사도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 우리 그 갑상선이
좀 안 좋으면 안구가 도출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테페마라는 그러한 종목 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278억 달러, 약 40조 가까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암제니라는 회사는 엠브레이라는 유명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테질라라는 그런 두 개의 유명한 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 이 호라이즌이라는 회사도 자가 면역 치료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샀다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오테젤라하고 엠블렐라가 곧 특허가 만료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차원에서 호라이즌이라는 자가 면역 치료제 회사를 인수하는 쪽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상선생을 치료한 회사이다. 이 호라이즌은 주식이 15%나 올랐는데 암젠은 한 1, 2%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암젠이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해야 되는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호라이즌은 올라가고 암젠은 하락하는 모습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런던 증권거래소와 10년간 3조 6천억 정도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중국 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다. 하나만한 소리. 골드만삭스, 홍콩, 태국, 싱가포르이 중국 니오픈 최대 수혜주다. 한국은 빠져 있네요. 홍콩, 태국, 싱가포르, 대만과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IMF가 세계 부채 GDP 비율 하락. 세계 부채 GDP 비율 하락. 아직 팬데믹 전보다는 높다. 세계 부채가 증가하고 GDP 비율이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팬데믹 전보다는 높다. 세계 부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미 국제시장 경기 침체 위험 여전히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 국제시장 금리가 더 빠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 국제시장 경기 침체 위험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0.1% 상승하며 105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는 거 50bp, 또 내년에 50bp, 25bp 두 번. 그래서 킹 달러가 다시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위력이 사라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103까지 충분히 내려올 확률이다. 인플레이션만 하락을 해준다면 킹 달러는 좀 마감이 되지 않겠나. 반대로 이머징 통화라든지 이런 통화의 강세로 돌아선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돌아올 확률. 우리나라에 최근에 어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하면서 지난 일주일간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에서 1조 가까운 돈이 빠졌다. 이 이야기를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시 중국으로 튀어내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차이나런에서 다시 한국 런으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 중국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나오다 말고 다시 턴에서 유턴해 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러한 통화 강세, 한국 통화 워낙 강세의 영향보다는 차이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가 더 훨씬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살짝 올랐네요. 2년짜리 한번 봅시다. 4.3901 어제 6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미국 10년짜리 금리 3.611 4bp 상승을 했네요. 4.39하고 3.61이면 여전히 80bp 정도의 스프레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WTI는 2.63% 정도 상승하면 73.64달러. 중국이 시장에 이제 리오픈으로 나오는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도 있고 미국이 또 계절적으로 추위가 다가오면서 WTI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WTI는 장기적으로 50달러까지 붙일 것이다. WTI 투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1.26% 상승, 테슬라가 6.18% 하락을 했네요. 대체 우리 테슬라 이 큰형님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보면 첫째 중국에서 20% 소비 생산 감축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고 두 번째 유럽에서 전기료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 미국 IRA법 통과했는데 그 안에서 자국 생산에 대한 법
그 규정을 좀 연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올해 안에 쉽게 내년 1년 안에 쉽게 연기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 전가력이 약해지면서 4분기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미리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연기금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샀던 2차 전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조정, 수급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여기에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돈 남은 누나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 돈이 빠져나오고 있으면 뭘 제일 많이 팔아야 됩니까? 테슬라를 제일 많이 팔아야 되죠. 테슬라가 제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수급 측면에서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테슬라가 유탄을 맞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시장입니다. 정말 가슴이 좀 아픈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2차 전지 많이 쫓아갔다가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 저에게 너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기다리라 방법은 없다. 이미 지금 다 두들겨 맞았다. 추가로 두들겨 맞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을 앞섭니다. 일단 오늘 한번 장을 봅시다. 엔비디아는 2.29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이 좋으면은 엔비디아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이 리오픈으로 열리고 중국에 대한 뭔가 좀 풀어지고 화해가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게임도 좀 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엔비디아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나. 바닥을 또 쳤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는 0.71%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9% 상승, 메타 플랫폼스는 1.37% 하락, 더블록스는 4.72% 상승,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17,000달러를 넘어서 끝이 났네요. 미국에서 바이낸스 회사에 대한 이제 검찰 조사가 강하게 되고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이낸스 임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건지 그냥 말 건지 FTX가 망가지면서 바이낸스까지도 만약에 뭔가 뭐 리더들에 대해서 임원들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 시장이 요동치고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뉴욕 경찰이 굉장히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일단 17,0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닥은 좀 쳤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한 번 더 폭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금일 시장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봅시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CPI가 나올 때까지 시장적으로 정중동이죠.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설레발을 치고 오늘 좀 좋아질 거다 해서 오늘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강한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최근 주린이 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프다. 네. 테슬라의 강력한 주가 조정이 센티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추가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V자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분간 웅크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 1월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는 실적이 좀 나쁠 것 같다. 메탈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면 이제 가격 전가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와 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속된 편으로 개판이죠. 네, 어떨 방법은 없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재고가 많이 떨궈서 나가야 되고 다음에 경기 침체에서 중국이 살아나야 이 세 가지 요인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는 당분간 크게 상승할 이유는 없다. 특히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부 깔아버렸죠. 네, 그럼 내년 실적도 안 좋다 깔아버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섹터에 큰 악영향을 센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살아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빈집 털기 이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미디어와 인터뷰는 시장의 가장 큰 리더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하고 사드에 대한 그런 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OTT 플랫폼 관련된 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방영이 되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것들이 방영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CJ ENM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TVN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만들고 그 자에서
자회사에서 만들어 제작을 했는데 결국 CJ ENM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CJ ENM이 가장 크게 지금 오르고 있죠. 저는 이러한 그 트렌드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엔터 섹터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자. 이제 제가 이제 강력히 이제 레몬레인을 추천해서 3만 원 이하에 사서 올라오는데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2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4만 원인데 저는 전고점 4만 원까지는 버텨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총이 2,800원, 3,000원인데 5,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죽더라도 뭐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플러스 한 15%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이익실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미디어 엔터에 대해서는. 다음은 이제 문제는 리오프닝주인데 여행,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철컥 걸리는 거죠.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화장품, 의류, 옷유통, 철강 등 중국향 소비 부진이 다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중국 내 의약품 사재기 현상, 감기약 부족 현상으로 감기약을 사재기 시작했다. 그 상하이 같은 데는 감기약이 부족하다. 한국에서도 감기약이 부족한 걸 대비해서 미리 감기약에 대한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고를 확보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뭐 삼일제약, 대원제약, 국제약품 뭐 이런 감기약들이 오른데 우리나라도 지금 독감이 크게 유행하면서 감기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약은 단기 테마로 한번 들어갔다 10% 먹고 튕겨서 나올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일 뭐 뚜렷한 호재는 일단 미국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온 것 외에는 없죠. 이러한 단 하나의 호재로 주식시장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윗꼬리에 조심을 하고 우리 지금 시장 패턴이 올 한은 좀 망가뜨리고 수목에 반등하고 금요일은 뭐 정중동 이런 관망 이런 패턴인데 오늘이 화요일인데 오늘 화수목 이렇게 좀 오르고 CPI가 좀 빠지고 FOMC에서 좋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배팅을 해야 된다. 불확실성 제거. 이 부분이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저는 일단 우상향이다. 그렇게 시장이 크게 무너지거나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급하게 시장 분석을 해봤네요.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포트폴리오가 우리들이 주린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포트폴리오들이 상승한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픈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는 뭐 개인들의 그 기술적인 단타 매매의 능력밖에 의지할 것은 없죠. 2차 전지 망가뜨려져 있고 반도체 망가뜨려져 있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좀 막막합니다. 오늘 뭐 장중에 한번 제 생각을 제 카페에 올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 즐거운 연말입니다. 저도 요즘 술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좀 건강에 유의하며 건강하게 즐겁게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주식이 좀 올라야 연말에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도 좀 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크게 많이 올라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